개인의 작품이 아니다. 편집도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대체로 병화, 경상병화, 경설상, 경설하, 대취, 소취의 순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물론 이 가운데 일부분은 묵자 자신의 저술이거나 묵과 초기의 이념이 반영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묵자서의 설명에 의한다면 묵변 전체는 제3류에 속한다. 분량을 보면 묵경 사표는 180여조 5,700여자, 대취와 소취는 2,690여자로서 묵변 전체는 8,500여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논리학, 기하학, 광학, 언어학, 교육학, 경제학, 심리학, 윤리학 등 광범위하게 당시의 자연과학적 성과를 반영하였으며 묵과의 정치, 윤리적 관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예, 저기 안 선생님 마무리하죠. 묵변의 제자서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서 착각과 탈오가 많다는 것은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특히 묵경에 대하여 근세에 이르기까지 연구가 미진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구성체제가 근세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존본 묵경의 경상하 2편과 경설상하는 문구가 착종되어서 경과설이 일일이 상응하지 않는다. 또한 묵경의 원본은 보통의 독법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행본이다. 이것은 청대 필원의 예. 경훈당본 묵자가 간행될 때 비로소 해명되었다. 즉 경문이 상하 2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상단을 우선 세로로 끝까지 읽어 나가고 다시 하단을 마찬가지로 읽어야만 한다. 이것이 이른바 방행독법이다. 묵자 간고에서는 묵경 4편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만 보통 경과 설을 일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함께 편집한 경우가 많다. 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묵자 당시에는 비단이나 이제 주간에 글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간이 되게 세로로 한 글자씩밖에 못 써요. 크기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이 묵자라는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 묵경은 이게 이런 식으로 글을 나눠 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그래서 방행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리 연결해서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독이 됐겠어요? 마치 저기 뭐예요? 그지 뭐죠? 그 제야에서 말하는 몇 글자, 아이고, 요새 이렇게 뭐 숫자 나열된 그걸 뭐라고 그러지? 1, 2, 뭐 일생이 뭐 2, 4, 8 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네, 이따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대체로 이제 묵경에 대한 얘기는 이제 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묵변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을 한번 보죠. 뭐 여기 나오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어볼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예.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순자의 그 제명의 3원칙 예전 고전에 보면 참 삼자를 너무 좋아해 다들. 순자가 뒤에 나오던가 다뤘던가요 우리? 아직 안 다뤘죠? 이 중국에서 최고의 그 비판 철학자라고 한다면 단연코 순자를 먼저 꼽고 그 다음에 후한의 왕충, 그 다음에 명대 이지라는 양명 좌파학자를 꼽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순자는 공자를 비록 높이지만 그 시기까지의 모든 제자백가를 비판해요.
이거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이죠. 예. 순자에서 유명한 게 이제 사목인데요. 순자 시간에 아마 이게 나오게 될 거예요. 세 가지 미혹. 요거를 삼원칙에 의해서 마치 그 뭐죠? 묵자의 그 삼표나 삼법처럼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명제들을 제자백가들의 명제들을 딱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해요. 순자의 명제 가운데 그 하나만 소개하면 이런 거죠. 이게 묵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도둑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도적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근데 건가요?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에서 말하는 벤다이어그램에 의하면 사람 속에 도둑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순자는 이런 그 개념의 외연 가지고 내포와 외연 관계로 가지고 그러니까 형식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순자는 비판하는 거죠. 나중에 이 묵경 얘기가 나오겠지만 묵경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명제 묵경에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요. 이 묵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둑도 사람이다. 그러나 도둑을 좋아하는 것과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닐 삐자가 is not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different from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이 묵경에서는 쓰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그 거자의 아들이 살인죄를 범했을 때 그 거자가 자기 아들의 직접 목을 뱉고 묵가에서 말하는 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뜻이야. 무상명령이야. 그렇게 어떤 규율, 법의 집행을 강조하는 묵가 집단에서 보면 결국 이런 명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법의 실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근데 순자는 요거를 단장치에서 딱 갖다가 논리적인, 형식 논리학적인 의미에서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동양 철학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던지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시공간이 전제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제대로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순자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뭐 이 묵경에서 우리가 음미해야 될 내용이 많다. 이거 보여, 안 선생님? 예. 그럼 여기 읽어봐. 비판의 정의와 표준. 제 폴로 이거 보고 읽을게요. 뽑아왔어? 예. 총명해요. 그 양이 많을 텐데. 제 뽑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교수님이. 그냥 알아서 뽑았다 그랬지 그걸. 비판의 정의와 표준. 인류의 사회 문화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거 보고 발전하며- 보세요. 예, 인류의 사회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인간의 지식도 역사의 진전에 따라서 풍부해진다. 인류는 원시적으로 자연에 대한 경험적 실천로부터 관찰로부터 관찰로부터 점점 자신의 사유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였고 여기서 인식론인가요? 예. 인식론과 논리학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래로 모든 시대 모든 인류가 반드시 미래를 지향하고 자신의 인식과 실천? 잘 안 보이네요. 아니, 뽑았는데 프린터가 안 좋아. 왜 그래? 아, 저거 보고 읽었어요. 실천을 행한 것은 아니다. 필연적으로 시대의 조건과 과학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세계관이나 역사관의 차이가 있게 되며 이것은 각자의 인식 영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묵변에서는 제가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비판하기에 앞서 비판과 이에 대립하는 칭찬 자체의 개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비판은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다. 칭찬은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비판은 언행의 그릇됨을 드러내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여 수정하도록 했다. 제가에서는 묵가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특히 도가계통에서는 비판 자체의 불가성과 무용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묵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네, 잠깐요. 지금 우리가 공자의, 아니, 물론 도자는 도가도 비상도, 그 다음에 그 말을 하는 것은 진짜 말이 아니고, 도가도 비상도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목적어예요. 예. 말이 안 한 것을 말하고, 말이 학부라. 이 도자의 논리는 다 그래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운다. 우리가 말이나 학문의 대상은 이미 구분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가는, 그러니까 뭐 맹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맹자 말 잘하지만 제자 공손추가 선생님이 잘하는 게 뭡니까? 제자를 저한테 물을까봐 겁나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막걸리를 잡는다고 할까? 네? 어렸을 때는 애우는 거 진짜 자신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서당에서 제가 그 귀여움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애워라 그러면 뭐 그냥 애우는 건 자신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좀 퇴보하는 것 같아서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긍정을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말 잘하는 걸 미덕이라고 잘 안 보죠. 좀 달라졌나? 요즘 세대는. 우리 전통적으로 말 잘하는 걸 미덕으로 안 보잖아요. 특히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박사님 그렇죠. 예. 말만 번지르르게 한다. 예, 논에도 나오잖아요. 교원영색 선의. 말 잘하고 얼굴 가꾸는 사람 치고 사람다운 사람 드물다. 공수처가 선생님 선생님 남들이 그러는데 선생님 공도자라는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선생님 남들이 선생님 말하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공자의 논어를 의식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겸연쩍게 말하죠. 내가 어찌 말하기를 좋아해서 그랬냐? 부득이해서 그렇다. 뭐가 부득이합니까? 묵자 때문에 그렇다. 맹자는 진짜 묵자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묵자와 묵과학파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음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자를 뭐라고 그래요? 금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똑같이 무시하고 하는 건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 부모를 무시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금수다, 짐승이다. 이게 맹자의 지금 현행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듯이 도가역파에서는 언어를 완전 부정하는,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불교하고 통하잖아요. 뭐 이심전심, 뭐 교회별준하고 통할 수 있는 거죠. 유가도 역시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뭐 논에서 수없이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네. 군자는 말이 차라리 언어로 할지언정 행동에 민첩하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묵가를 제외하고는 언어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말 잘하는 걸 미덕으로 보는 학파는 묵가밖에 없어요. 묵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전기묵자서에. 유가가 유자들이 나를 지 아무리 공격하고 비판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것과 같다. 계란으로 바위 깨기. 이 묵자가 처음 한 얘기예요. 계란을 무수하게 바위에 던져도 바위는 전혀 변화 없이 나의 그 말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에서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하층민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선전부가 필요했었고
말 잘하는 사람을 양성하고 그 논리를 연구하는 분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은 게 묵경이 아니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노노맹자, 순자, 도자장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내용 아니에요. 비판 자체를 정의하고 들어가잖아요. 비판이라는 게 뭐냐. 네. 그러면 노자라든가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을 왜 비판하냐, 너는 잘났냐, 뭐 내로남불이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내가 반박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맞아 읽으세요. 비판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이다. 근거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에 있다. 비판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비판하는 것이다. 비판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비판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비판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논리죠. 예. 계속 읽으세요. 비판 얘기는 다 읽으세요. 한 사람이 비판이 잘못이다라고 규정한다면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이미 비판이므로 모순이라고 본다. 비판은 결국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 자신이 옳은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일 비판이 잘못이다라는 명제가 옳은 것이라면 그 사람도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설제불비라고 하였다. 이것은 비판자의 자기 모순성을 드러낸다. 또한 소취에서 제시한 유적이 불비저인, 무적이 불구저인의 비판 태도를 구현한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 자신과 비판의 대상에게 적용하는 논리를 달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비판 자체를 비판하는 자신에게는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이다. 묵변의 이러한 비판 태도는 앞서 논의한 묵자의 무고종유고의 논리적 변설 원칙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판의 옳고 그름은 다른 부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이제 고전에서 여시춘추에 몇 번 나오고 묵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고 묵경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나중에 이제 원문이 여기 아직은 그런 문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네. 하고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실추에도 일화를 들어놓고 자기 여실추 그 편의 작자가 자기 주장을 해놓고서는 설제 뭐뭐뭐 이건 뭐냐면 이 말씀 설자는요 고전에서는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판 얘기를 하면서 그 설제 불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거는 비판을 하지 않는 데에 있다. 비판을 하지 않는 데에 달려 있다. 그럼 자기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치편에 나오는 이거는 어떤 냐면 우리가 일교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로는 반구 저기 왜 저로 읽냐면요. 요게 갈지자 플러스 어자의 준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긋에다가 어를 더하니까 저로 읽잖아요. 모두 제자지만 조사요수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번역돼요? 돌이켜 자기에게서 찾는다. 반구적이. 요거를 세 글자로 줄일 때는 이것도 고전에 자주 나오죠. 구적이로 해요. 그래도 말이 돼요. 두 글자로 해도 돼요. 뭐예요? 뭐 반성도 되고 우리말로 네 글자는
내 탓이오. 지금 이제 묵경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유적이 불비저인. 자기에게 있는 것은 남에게 비난할 수 없고 남을 비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어자가 목적격 조사도 되거든요. 처수격도 되고. 그 다음에 무적이 불구저인. 자기에게 없으면 남에게서 찾을 수 없다. 자기가 잘나지 못했으면 남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묵경 앞머리에 나오는 건데요. 근거가 없는 것은 근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근거가 없는 쪽은 근거가 있는 쪽을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읽으세요. 비판의 옳고 그름은 그것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는 비판의 타당성이 있다. 비판의 옳고 그름은 논한다. 이치로서 비판할 만한 것이면 비록 비판이 많더라도 그 비판은 옳은 것이고, 이치로서 비판할 만한 것이 아니면 비록 적은 비판이라도 그른 것이다. 지금 비판이 많다고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긴 것으로서 짧은 것을 논하는 것과 같다. 예. 우리나라 뭐 여론, 참 여론이라는 게 무섭긴 하죠. 예.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하면 견디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화 사회라는 게 이런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번 뭐 코로나 사태로 또 달라질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신문, 종이로 된 신문 보는 안 선생 대구 어른들은 보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신문을 봤었어요. 이제 종이신문 끝날 때 되지 않았나요?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야말로 종이신문을 통해서 얻는 정보 이외에 별도로 얻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뭐 실시간 검색어로 뭐 상위로 뜨면 젊은이들은 금방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누가 독점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뭐 명승지 뭐 어디 뭐 꼭 읽어야 될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뭐 앉아서 다 가보는데 뭐. 예. 그만큼 이제 정보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시공간을 넓혀주기도 했지만 시공간의 개념을 변질시켰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 굳이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제 우리 대학도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이번 이제 온라인 강의 활성화되면서 느끼는 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여기저기 이제 공개된 자료 데이터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면, 정말 뭐 굳이 명문대를 따로 갈 필요가 없게 되는 특정과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겠죠. 우리 학과도 약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예. 예전에는 왜 뭐 특히 풍수나 명리 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녹음도 못하게 하고 막 책도 안 알려주고 막 별도로 플러스 알파로 가르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예, 유튜브 보면 서로 잘난 척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달라질 것 같고,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가치관념의 기준도 달라지고. 예. 요거까지만 읽죠. 잘못됨을 밝히는 것이며 따라서 상대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다. 목표는 논리적으로 정확한 입장에서 논리를 위반하고, 즉 리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비판하였다. 여기에서 1위는 법과 상통하는 개념으로서 입론의 표준과 방법을 의미한다. 결국 비판의 정확성은 리에 근거하는 것이지 그 숫자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비판을 적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그른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묵변의 비판이 객관적인 기준을 전제로 하여 진행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선진의 대표적 비판 철학자라고 할 만한 순자와는 또 다른 진일보한 면이 있다. 순자는 비록 제명의 3원칙에 전제하에서 제가를 비판하였지만 근원적으로는 도덕적인 예의를 비판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참 재미없죠? 예? 어때요? 조영 선생님, 이런 거를 몇십 년 했으니 머리털이 남아 있겠어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